질문이 아열대기 많았잖아요. 나무가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앞으로 후속타로 지금은 저장 연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고 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내년도 1월 달에 어떻게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우리 이제 때마침 여기 뭐 구경하러 오신 우리 이 박사님이 잘 오셔가지고 이제 그냥 사정에서 이제 대해서 체리 쪽에 이제 많은 거를 도움을 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제는 체리가 중요하지만 모든 열매에 국한된 거니까 사장님은 제품 홍보를 가능한 한 뭐 해주는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제품 이따랑을 해주시면 나중에 전화 오거나 상담 문자 오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농사 짓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일단 기상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이 없고,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가뭄이 들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비가 왕창 쏟아져 버리고. 근데 이게 우리는 기온의 변화, 수분의 변화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온장애, 저온장애, 뭐 수분 스트레스 뭐 이렇게 뭐 가뭄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그건 다 그냥 환경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식물이 환경 스트레스에 이제 견디는 힘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농사 방법, 그냥 적정량의 양분을 주고 하늘에 맡기고 이런 농사는 이제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간 결국엔 시설 재배밖에 안 되겠다. 노지 재배는 진짜 우리나라 힘들 수도 있겠다. 실제로 농가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저희도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건데. 그렇지.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여기 이제 체리 하시지만 체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작물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예를 들면 작물이 이제 개화를 해서 착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조량이 또 부족해. 그리고 우리가 개화가 되고 착과가 되고 비대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가뭄을 타. 관계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형편없어요. 세포 분열이 초창기에 거의 모든 80~90%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수분의 공급이 안 됐던 과일이나 농작물들은 엄청 상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과를 좀 크게 만들어줘, 당도를 올려줘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 축적 영양분이 적으니까 암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사실 개화랑 수정, 착과, 초기 비대 요때예요. 요게 작물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아니, 다 마찬가지예요. 작물마다 이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끼케야 보름에서 한 달이에요. 네.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때 작물이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그때 세포 분열과 양분 대사 활성이 잘 될 수 있게 그때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후반기, 수학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몸이 닳죠. 나중에 눈에 더 보인 다음에. 네, 눈에 보인 다음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근데 사실은 모든 과일은 이제 수정이 된 다음부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세포 분열을 하거든. 세포가 처음에 100개가 분열한 거랑 얘가 1000개가 분열한 거랑은 나중에 가보면 이 과중이나 과비대나 당도나 모든 것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많아요. 초창기부터 해서 후기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은 많아요. 근데 사실 초반에만 잘 관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엔 편해. 네. 그래서 전년도에 축적 영양분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축적 영양분도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 대부분이 낙엽이 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식물은 양분을 축적하고 있어요.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잎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이 작물이라는 게 희한한 게 동물이랑 식물은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동물은 우리 같은 사람이나 동물들은 이제 자기가 여기가 더우면 절로 가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아서 먹고 하는데, 식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식물은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국한된 지역에 아주 조밀하게, 자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 예. 그래서 그런 관리해주는 거, 뭐, 대략적으로 지금 할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사실 양분의 축적과, 그리고 이 광합성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저희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통 가리 종류, 인산가리나 황산가리 종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 마그네슘도 황산고토 같은 것도 한 번씩은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죠. 뭐, 지금 해야 될 거 굳이 뭐, 특별히 해야 될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작물이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양분 축적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끝냈다고 하면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토양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관수시설이 가능하시다면 완전히 이파리가 지고 우리가 물이 얼기 전에, 우리가 관수가 가능한 시기에, 물이 얼어버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 물이 얼기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해서 토양의 수분 함량을 좀 높여놓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겨울이 굉장히 건조해요. 네, 올해 같은 경우가 특히 네. 아마 저장 양분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맞아. 왜냐면 지금 아마 역대 최대의 그 열대야가 가장 33일이었으니까 다른 해는 보통 8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때는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작물이라는 게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광합성 안 해요. 그 다음에 야간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 걔도 안 해요. 배출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양분을 여름에 거의 못 만들어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요새는 거의 네. 거꾸로 입이 지금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는 그나마 사과가 달렸으니까 뭐 이파리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지만 체리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기나를 하는 게 많죠. 네, 이런 나무들은 평상시에는 괜찮았지만은 아마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좀 피해가 많이 오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정말 저장 양분이 체리는 1년 내내 하는데 6월달에 열매 따고 나면은 지금 못했어요. 그동안 양분 흡수를 못했던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너무 뜨겁고 열대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지가 자꾸 배출을 하고 파이터 들이고 배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잔겨.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게요. 그렇죠. 나도 그런 생각은 해요. 지금 날이 뜨거우니까 이게 광합성 원활히 식물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서 양분 못 해주니까 거꾸로 나무에 있는 거를 빼먹을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그랬을 경우에는 이가사님은 예.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시고 모든 전작물이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아까 야간 기온을 말씀하셨는데 야간 기온이 굉장히 중요해요. 25도씨 이상이 올라가면 식물은 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낮에 만들어 놓은 양분의 전이라고 하는데 양분을 이파리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이 양분이 체관을 통해서 뿌리나 줄기나 글로 다시 저장이 돼야 돼. 잉여 양분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못해요. 25도 이상 올라가면 그 양분을 소모를 해야 돼. 그렇죠. 호흡작용을 통해서 자꾸 소모를 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그만큼 저장 양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깨져버리니까. 물론 한낮의 고온도 안 좋아요. 너무 높아지면 이제 광합성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았던 건 열대야예요. 맞아. 근데 역대 최대의 열대야였잖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나무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나무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박사님 체리의 대가잖아.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 체리에 뭐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체리 쪽에 저는 체리 회원이에요, 그죠? 부모님이시지만 우리 체리 회원들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이렇게 체대가 아니고 채소래도 뭐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잠깐 뭐를 쳐야 된다, 몸유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때 해줄 수 있는 거는 잠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내가 지금 만약에 체리 밭을 한다 그러면 붕사나 바닥에다 시비해 주는 거. 붕산. 네, 붕사를 바닥에다 시비해 줘가지고. 붕산이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원래는
원래는 이제 분사를 지금 주는 이유가 원래는 이제 그 암술이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암술이 생기거든요. 네. 그전은 전부 순놈 수술만 갖고 있어요. 이것 보고 이제 딸세포라고 그러는데 요때 이 딸세포에 가는 이 세포 분열기이기 때문에 분사를 바닥에 줘가지고 세포 분열을 한 번 더 시켜줘야 사실은 더 좋은데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올해는 아마 인제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날이 뜨거웠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거를 해주고 아니 그렇게 바닥에다 못 주겠다 그러면 연면살포라도 한번 해주고 분산이라도 네, 분사이로도 연면살포 해줘가지고 내년에 꽃눈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년 꽃눈이 충실해야 되는 방법은 모든 나무가 다 그럴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 이제 엊그저께부터 추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분열할 것 같아. 그 전에 못했어. 뜨거워서. 할 수가 없었었죠. 내년에 솔직히 말하면 체리 쌍자가 엄청 나올 수 있어요. 날개는 3도 넘어가면 다 쌍자거든요. 예. 그러면서 혹시 소독 같은 거殺菌제 살균제도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뭐 이 시간에 뭐 할 필요가 없을까? 굳이 저는 채소 투자를 원하거든요. 채소 투자. 지금 만약에 네. 이제 체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잘은 모르지만 체리 나무 상태가 지금 잎이 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조기나게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기나게 하는 농가들은 졌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새파래요. 새파래요. 나도 어느 정도 뭐 90%는 살아있어. 네. 만약에 잎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비 개념으로 흡수랑 이동이 가장 양분 축적이 가장 빠른 아미노산류나 아니면 완전 수용성 질산태질소 네. 질산태질소 약간 넣어주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파리가 많이 상했다. 이파리가 없다는 거는 많이 상해서 없다는 건 사실 이게 순환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목면시비가 적당하지 않을까. 목면시비 해주는 게 좋죠. 근데 목면시비 해줘서 지금이라도 해줘야 이파리가 없는 상태에서 목면시비를 하려면 농도를 약간 높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목면시비 가을에 목면시비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온도가 25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낮 기온이. 낮 기온이. 왜 그러냐면은 네. 목면시비를 해버리면은 얘가 갑자기 온도가 25도로 올라가잖아요. 네. 싹이 다시 타버릴 수가 있어요. 아, 비 없는 눈이 상태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해버리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25도를 기준으로 한 열흘 정도 기온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도 안 올라가네 그러면 그때는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여기 한 번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면 두 번 하는 게 좋을까? 이거 횟수는 뭐 한두 번이 좋하지 않을까요? 너무 과하면 또 아니, 너무 과하면. 한 번만 해주면 되고요. 한 번만 해도 체리는 좋아요. 원래 자체가 질소를 워낙에 싫어요. 싫어하는 작물이다 모든 보니까 과일이 그래요. 네. 되도록이면 한 번 정도만 해주고 만약에 그 사장님이 우리 약간 이제 질산태 질소를 네.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차라리 한다 그러면은 질산칼슘 질산칼슘도 질산태질소. 흡수율이 좋으니까. 질산칼슘 노래갖고 흡수율을 조금 더 좋게 해가지고 해주면은 조금 더우면 되겠지. 해봐야 500배. 너무 진하면 안 돼. 네, 500배. 지금은 약한 게 좋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과하면. 아니 잎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 잎이 음. 좀 많이 구멍이 많이 뚫렸거나 뭐 이런 상태, 좀 불안하다 이럴 때 해주는 거고 이제 11월 넘어가면 또 안 돼요, 그것도. 11월 달에 이후부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떨겨가 이파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놈 떨겨가 잘못해가지고 잎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잎이 나와야 될, 이렇게 꽃이 펴야 될 이 떨겨들이, 이 꽃눈이 잎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체리는. 특히 또 그런 작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넘어서는 절대 질소질을 주지 마라. 네. 그럼 이때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침에 치게 해주냐 저녁에 치냐 죽여주냐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한다는데 막 이 사람 농민들이 다 그렇거든. 나 편한 대로 치려고 하거든. 그러고 안 되면 탓을 하거든. 그래 가장 좋은 게 그때 이때는 아침이나 저녁 늦게나 둘 중에 한 가지가 낫지 않을까요? 또 사장님은 당연히 이걸 하고 네. 저는 무조건 예항제는 네. 예항제나 비료는 무조건 저녁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우리 약사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요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양분의 전이라는 게 있어요. 양분의 축적. 아침에 주는 것도 뭐, 자기 이제 시간에 맞춰서, 당연히 낮에는 주면 안 되고, 이른 아침에 주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저녁에 주면 양분의 축적 전이가 더 잘 이루어지죠. 만약에. 극대화된다. 그렇죠. 왜냐면 아침에 주면 어차피 양분을 써버려요. 써버리고 저녁에 잉여 양분이 저장이 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보통은 해가지고 2시간 이후부터 양분의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자고요.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는데 이파리에서 만들어준 양분이 이렇게 전이가 돼서 과일에 축적이 돼. 그럼 과일이 커지고 과일의 과중도 무거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영양제까지 같이 이렇게 축적이 되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하는 게 제 생각에도 무조건 좋다. 이제 그러면 이제 토론 중에 이제 올해 거를 이렇게 마무리 진다고 이제 하고요. 내년도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나 약사님도 내년 이제 겨울부터 다시 1월달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저기 농사가 어떻게 보면 머리 나쁜 사람 못 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먼저. 일단은 이거 항상 일지를 쓰셔야 돼요. 일지를 쓰셔야지 놓치는 부분이 없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못하죠. 기상이 어떻게 될지는. 평년도를 봤을 때. 근데 다분히 예상되는 거는 일단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기온 상황도 안 좋을 거고. 극한도 갈 것 같아요. 네, 극한으로 갈 거예요. 이제 뭐, 봄 가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혹독한 추위도 있어요. 추위가 있을 거고, 추위가 지나서 따뜻해졌다가 이제 발화가 된 다음에 꽃이 피고 하는 시기에 또 다시 추위가 올 거고.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그게 가장 큰 문제. 네, 그래서 그 냉해라고 하죠, 저희는. 냉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뭐,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수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능성 자재들, 뭐 해조 추출물이라든지 뭐 아미노산유를 이용해서 뿌리의 발육을, 뿌리가 이제 먼저 움직이거든요. 뿌리가 항상 뿌리가 먼저 움직여요. 지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주면 뿌리가 먼저 움직이는데, 이 뿌리가 먼저 움직일 때 뿌리를 확보를 많이 해놔야 돼, 사실. 예. 뿌리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작물이 위에가 지상부가 생육이 활발하게 되면 작물도 사실 그때부터 뿌리가 확장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뿌리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수분 관리 말씀드렸는데, 식물이 발화를 하려면 뿌리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잎이 튀어나오잖아요. 요때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때. 그리고 작물마다, 죄송합니다. 작물마다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있냐면은, 유럽에 가면 아몬드 재배지가 많잖아요. 아몬드는 절대 산이나 밭에 못 심어요. 수분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논에다 심어야 돼. 논에 물을 대야 돼. 논처럼 물을 대야 돼요. 뿌리가 뭐 동해나무 그런 데는 또 동해자고 관계 없으니까. 두둑을 만들어서 심고 이 중간에다가 논에 물을 대시기 그만큼 돼야 돼요. 아몬드는. 그래서 이제 유럽 가면 아몬드는 이상하게 저지대가 많아요. 항상 보면은 이게 작물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체리도 마찬가지, 사과도 마찬가지, 뭐 하긴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가장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가 그때예요. 3월부터 꽃 피고 꽃 피고 난 다음 열매 요만해갖고 커질 때까지, 원래 정확히는 경액기까지인데 그때까지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주라고 그러면 언제 주냐면은 꽃 피고 난 다음에 이제 열매 요만하 보이면 그때부터 물을 줘. 그래서 이제 많이 낙과도 되고, 얘가 스트레스에 못 견디다 보니까 또 뭐 노랗게 되고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이 마르면 또 땅속에 있는 미량 요소나 같이 흡수해서 같이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런 게 춥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물론 이제 체리 박사님 계시죠. 아이고,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요. 수분 관리도 해야 되고 비배 관리,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 농가분들을 보면 퇴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비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주면 백다른 줄 알거든. 제발 좀 그거 근데 좀 좋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작물이 발화를 해서 꽃이 피고 착화가 될 동안 사실은 그 사이에도 수분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네. 개화 직전에는 약간 수분을 적게 해줬다가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되는 시점, 수정이 한 80% 되는 시점부터는 또 또 물을 물 줘야 엄청나게 돼요. 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노지에서 관리하는 건 사실 어렵다고 보지만 일단 수분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에다가 엄청난 양의 퇴비와 비료를 준 상태에서 수분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과잉이지. 아이, 과잉이 아니고 얘가 다 나무한테 안 주고 퇴비가 수분을 이용해요. 뺏어 먹는다는 얘기죠. 퇴비가 수분을 이용해서 지가 빨리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실제로 퇴비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수분을 그만큼 더 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퇴비 자체가 이렇게 도둑놈이 뺏어 먹는 걸 그만큼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퇴비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퇴비의 사용.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퇴비예요. 만약에 그런 퇴비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부식산, 휴머스 이런 제품을 쓴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워낙 그런 것들은 품질이 좋고 그 안에 이제 질소는 거의 없어요. 질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퇴비를 그래서 봄에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가 부숙이 돼요. 부숙이 되고 이 퇴비 안에는 또 엄청나게 질소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 질산염 상태로 돼 있던 것들이 질산화가 되면서 갑자기 질소가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해 나무에.